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당당한 인상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들만 줄인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존경받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실수들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없이 함부로 웃지 마라. 웃음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이며 우리가 어떻게 웃는지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 웃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방비하게 웃는 것은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웃음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만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크게 웃는 것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상황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무방비한 웃음보다는 조금 더 절제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여유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들며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은근한 미소는 예를 들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협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웃음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표정 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웃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인식이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웃음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웃음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은근한 미소는 다양한 상황에서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인 관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을 마주하라. 침묵이 곧 불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말로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침묵은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모든 대화에는 말이 필요한 시간과 침묵이 필요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명확하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다음 말을 고민하고 상대방에게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회의나 대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한 의사소통의 미학은 또한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과의 침묵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이는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결국 더 나은 자기 관리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라.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개성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만이 옳다고 믿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선택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향은 그 사람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개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취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잘 배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숙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숙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됨으로써 더 나은 개인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가리는 사람을 가리라. 모든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보다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만 막대하는 사람이 더 최악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며 결국 그들 자신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이나 종업원처럼 상대적으로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권위 있는 인물과의 관계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한 대상에게는 본래의 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족에게 막대하는 사람일수록 편한 상황에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식당에 가면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작은 실수에 큰 소리로 모욕을 주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옆에 있는 동료들입니다.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점점 막대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함께 어울려봤자 좋은 점은 없고 부끄러움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서운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평소에 사람을 가려가며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결과일 뿐 그 누구의 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성격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사람을 가리는 사람을 가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인성 문제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갈등에 초연히 마주하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무시하면 그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행동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갈등으로 이어져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등을 피하는 행동이 인간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상대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욱 심하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때만큼은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갈등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은 좋지 않기에 무조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상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다 다른 사람만 챙기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가족끼리도 생기기 마련이고 친한 친구끼리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살다 보면 그게 누구든지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해할 일 없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지 마십시오. 갈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칫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을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태도로 내 주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해도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하고 도저히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그 사람과 멀어지십시오. 아무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노력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상대 의견에만 맞추지 말고 자기 의견도 내며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매번 나를 얕잡아보고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면 속으로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되 겉으로는 감정적인 면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감정과 화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고 마치 하나의 대단한 권력으로 느낍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쏘아붙여도 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는 두려움이라는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세상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절친하게 지내는 진짜 내 사람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무시와 수모를 참아가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관계 유지 따위에 노력을 쏟지 마십시오.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를 사랑하자. 무시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와 문제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기 무시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대하는 태도는 결국 타인들에게도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타인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신감 결여로 이어져 매사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되며 결국 더 많은 무시를 받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대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세요. 이런 태도, 변화는 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에게도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타인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타인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것이 무시당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고 강하고 당당한 인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더 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이 내용을 한 번 더 들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실수들은 때로는 우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듣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줄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없이 웃지 않고 상황에 맞는 웃음을 구사하는 법. 둘째,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법. 셋째,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법. 넷째, 사람을 가리는 사람을 가려내는 법. 다섯째, 갈등에 초연히 마주하는 법. 여섯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내면화함으로써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실없이 함부로 웃지 마라. 웃음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이며 우리가 어떻게 웃는지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 웃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방비하게 웃는 것은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웃음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만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크게 웃는 것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상황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무방비한 웃음보다는 조금 더 절제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은근한 미소는 강자의 여유와 자신감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은근한 미소는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들며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대방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은근한 미소는 예를 들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협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웃음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표정 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웃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인식이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웃음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웃음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은근한 미소는 다양한 상황에서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인 관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침묵을 마주하라. 침묵이 곧 불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말로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침묵은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모든 대화에는 말이 필요한 시간과 침묵이 필요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명확하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다음 말을 고민하고 상대방에게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회의나 대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한 의사소통의 미학은 또한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연결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과의 침묵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이는 자기인식을 향상시키고 결국 더 나은 자기 관리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의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라.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개성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선호만이 옳다고 믿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의 선택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향은 그 사람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개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름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취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잘 배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숙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숙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됨으로써 더 나은 개인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가리는 사람을 가리라. 모든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보다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만 막대하는 사람이 더 최악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며 결국 그들 자신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쉽게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족이나 종업원처럼 상대적으로 대하기 쉬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권위 있는 인물과의 관계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한 대상에게는 본래의 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족에게 막대하는 사람일수록 편한 상황에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식당에 가면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작은 실수에 큰 소리로 모욕을 주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옆에 있는 동료들입니다. 이런 행동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점점 막대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함께 어울려봤자 좋은 점은 없고 부끄러움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라고 서운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평소에 사람을 가려가며 무시하고 갑질을 일삼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결과일 뿐 그 누구의 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존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성격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습니다. 사람을 가리는 사람을 가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인성 문제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갈등에 초연히 마주하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무시하면 그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행동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도 갈등으로 이어져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갈등을 피하는 행동이 인간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상대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욱 심하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조금씩 도발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이때만큼은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갈등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은 좋지 않기에 무조건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갈등을 피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에게 존중받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상대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다 다른 사람만 챙기고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가족끼리도 생기기 마련이고 친한 친구끼리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살다 보면 그게 누구든지 크고 작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과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싶다면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해할 일 없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가지 마십시오. 갈등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사과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칫 만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을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바른 태도로 내 주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에도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하고 도저히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그때는 그냥 그 사람과 멀어지십시오. 아무리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노력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는 상대 의견에만 맞추지 말고 자기 의견도 내며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매번 나를 얕잡아보고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면 속으로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되 겉으로는 감정적인 면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감정과 화를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착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고 마치 하나의 대단한 권력으로 느낍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쏘아붙여도 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더는 두려움이라는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세상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많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절친하게 지내는 진짜 내 사람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무시와 수모를 참아가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관계 유지 따위에 노력을 쏟지 마십시오.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를 사랑하자. 무시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와 문제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기 무시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은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스스로를 가치 없게 대하는 태도는 결국 타인들에게도 나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타인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신감 결여로 이어져 매사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되며 결국 더 많은 무시를 받게 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대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세요. 이런 태도, 변화는 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에게도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타인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타인에게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것이 무시당하지 않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더 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